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클 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2일 K리그 5일 앞두고 벌어진 K리그 미디어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녹화하는 지금 당일날 2월 22일입니다. 오늘 펼쳐졌던 2021 K리그 미디어데이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대구FC 대표로는 이병근 감독과 주장 김진혁 선수가 대구FC의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원FC의 김덕윤 감독과 주장이죠, 정동호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가 먼저 대구FC의 이병근 감독에게 묻습니다. 선수단 멤버가 꽤 바뀌었는데 동계훈련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병근 감독은 기존의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의 호흡을 맞추려고 애를 썼고, 새로운 전술보다는 그동안 가져온 팀의 색깔과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또 영입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거 영입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과의 호흡이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조직력을 좀 가다듬는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막 전에 어쩌면 올 시즌에 또 한 번 더 전술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술보다는 그동안에 가져온 팀의 색깔과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에 전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MC가 또 곧바로 묻습니다. 일본에 골키퍼 3명을 대거 영입했던데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병 감독은 새로 영입한 골키퍼들의 실력은 출중하다. 그만큼 팀의 보탬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름 J리그, J1, J2 이렇게 프로 세계에 몸을 담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다. 이 말은 골키퍼 쪽에 관련해서는 올 시즌 주전 경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 운영을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리고 골키퍼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정식 감독이 되고 나서 바뀐 점이 있다면? 이라고 묻습니다. 작년보다 책임감이 많이 밀려오는 것 같다. 팬들의 높아진 기대만큼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식 감독으로서 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렵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있다, 부담감이 크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감독 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못하더라도 감독 대행이었다라는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만약에 대구FC의 성적에 관련해서 모든 이제 성적과 관련된 책임을 이제 오롯이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팬들의 높아진 기대, 2년 연속 5위를 차지하면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보는 팬들의 어떤 기대치를 부합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혁 선수에게 또 묻습니다. 상무에서 9번을 달고 뛰다가 올해는 7번을 달았다. 7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진혁 선수가 상주 상무에서 9번을 달고, 근데 이례적으로 또 9번을 달았는데 센터백으로 뛰었어요.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올 시즌에 또 대구로 오면서 7번을 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호가 7번인데 이 7번을 달고 뜁니다. 7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혁 선수는 작년에 9번을 달고 센터백으로 뛰다가 보니까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 올해도 그것을 노려보려고 7번을 달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진혁 선수가 올 시즌에 임하는 포부를 좀 느껴볼 수 있었고, 약간 좀 프로 선수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프로 선수로서 그 어떤 좀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걸 좀 즐기는 모습을 김진혁 선수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역시 크게 될 선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혁 선수 올 시즌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또 MC가 또 묻습니다. 김진혁 선수는 도대체 수비수인가 공격수입니까? 올해는 수비수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진혁 선수는 올 시즌은 수비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공격적인 수비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 봐라. 김진혁 선수 약간 좀
대담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선수였나? 약간 좀 인터뷰를 되게 좀 대담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수를 봐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김진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공격도 되고 수비가 된다라는 상당히 좀 특이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대답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다른 팀에 오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에 남게 되었고 주장이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김진혁 선수는 조금 고민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스태프들과 황순민 선수 그리고 정태욱 선수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좀 설득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팀에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군생활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에 남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군생활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별다른 활약이라든지 어떤 뭐 보답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진혁 선수의 프로 의식이라고 할까요?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좋은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가 수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원 쪽에서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수원 FC 선수 중에 누가 개막전에서 세징야의 그림자가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개막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이 있었는데 이 마하지 선수가 세징야 선수를 꽁꽁 묶으면서 거의 뭐 경기장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세징야 선수를. 그렇게 해서 세징야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못하게 되면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누가 세징야의 그림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덕윤 감독은 일단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 중이다. 대구는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구FC의 전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그리고 카운터를 치는 그런 전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병근 감독님 하면서 씩 웃으면서 마이크를 또 이병근 감독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MC가 묻습니다. 수원FC는 처음 상대해보는 팀인데 개막전 세징야 공략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병근 감독님이 좀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수원FC는 작년에 2부 리그에서 뛰던 팀이다.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대구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죠. 대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을 건데 두 MC분들이 세징야를 막아야 한다라는 요 좋은 정보를 줘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MC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두 MC분들이 세징야를 꽁꽁 묶으면은 대구FC가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바람에 개막전 전술이 들통나버렸다. 우리가 공략법을 들통나버렸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원 쪽이랑 MC분들이 좀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자 그리고 또 MC가 곧바로 또 물어봅니다. 김진혁 선수는 개막전에 기용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혁 선수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FC는 준비를 두 가지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농담조로. 요 부분에서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이병근 감독님이 약간 좀 딱딱하고 묵뚝뚝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유머러스하고 장난도 좀 장난기 있는 인터뷰도 할 줄 아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크가 또 수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덕윤 감독님도 한마디 하신다면 라고 또 MC가 물어봐요. 김덕윤 감독님이 일단 대구에 대한 정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MC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는 대구 공략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도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또 대구로 넘어가죠. 김진혁 선수에게 갑니다. 김진혁 선수도 수원FC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진혁 선수가
수원이 선수 보강을 잘한 것 같은데 우리는 힘적인 부분에서 더 수원FC를 압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발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도발에는 도발,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도발을 했으니까 도발로 응대해야죠. 예, 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원FC를 압도한다. 예, 너네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의 이 파워는 못 이겨낼 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또 원칙적인 발언을 합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 또 얘기를 또 마무리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수원FC의 주장이죠. 정동호 선수에게 마이크가 넘어갑니다. 울산에서 대구를 많이 상대해봤을 텐데 대구랑 붙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동호 선수가 대구는 수비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수비하다가 카운터적인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님의 좋은 전술로 준비를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대구가 선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이제 카운터를 탁 쳐가지고 골을 집어넣는 그런 전술로 상당히 유명한 팀인데 앞서 또 이병 감독님이 더 언급을 했잖아요. 기존의 전술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미디어데이 이제 대구FC와 수원FC 쪽 미디어데이는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미디어데이가 약간 좀 도중에 마이크도 약간 좀 음질도 안 좋고 화면도 툭툭 끊기면서 원활한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번 화면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켜졌는데 화면이 대구FC랑 이 수원FC가 아니라 울산현대를 잡아주더라고요. 이 와중에 이병근 감독님이 한번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잣말로 툭 던진 말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희가 울산이랑 하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뻘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캐치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올려봤습니다. 아, 이병근 감독님이 참 상당히 좀 재밌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좀 크게 좀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2일 개막이 5일 남은 날 진행된 2021 K리그 미디어데이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병근 감독님의 이런 유쾌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김진혁 선수 또 오랜만에 또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믿음직한 모습에 또 한 번 더 감탄을 또 하게 됐습니다. 수원FC와의 개막전은 2월 27일이죠. 2월 27일 날 토요일 날 4시 30분에 펼쳐집니다. 대팍에서 펼쳐지는데요. 저도 이 경기 직관을 합니다. 그 직관을 하면서 이 경기는 또 제가 또 스팟으로 라이브로 또 방송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또 라이브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스팟 어플 따라가지고 스팟 어플 검색창에 서클킴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제 방송 팔로우 하시고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보고 나서 잘 정리해가지고 리뷰로 개막전 리뷰로 또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